한국 사회 여러 현안에 거침없는 직설을 쏟아내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법률 방송에 전격 출연해 자신을 둘러싼 논란 등에 대한 입장과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하는 타다에 대해 1심 법원이 불법 콜택시가 아닌 기사 딸린 렌터카라며 여객자동차법 위반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노태학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피의 사실 공표 금지나 재판 전 공소장 비공개 등 현안에 대해 문제점에 공감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간에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충돌해 숨지게 한 운전자에 대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치사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2월 1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거침없는 직설로 한국 사회 가장 첨예한 현안들에 대해 날카로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법률방송에 전격 출연해 자신을 둘러싼 논란 등에 대한 입장과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토론이나 교양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진 전 교수가 TV에 출연해 한국 사회를 보는 시각, 미학자로서 자신의 삶, 예술과 이념에 대한 진솔한 생각을 털어놓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 전 교수의 솔직하고도 격정적인 토로를 윤현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대의 논객인가 좌충우돌 돈키호테인가.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진중권 전 교수는 잠수함의 토끼 역할을 하는 평론가로 자신을 규정합니다.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하는 산소량 감소를 몸부림을 통해 전달하는 잠수함의 토끼처럼 자신은 한국 사회의 위기 징후를 언어로 전달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잠수함의 토끼라 그러죠. 예. 잠수함의 토끼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많은 분들은 아마도 저쪽 분들은 아마 이해를 못할 거예요. 저놈이 왜 저렇게 몸부림치나 아무 이유 없이 왜 몸부림을 치나 그럴 텐데 제가 몸부림을 친다는 것은 뭔가 우리 사회의 상태가 긍정적이지 못한 어떤 부정적인 상태에 있다라는 경고음을 좀 보내고 있는 거죠. 무엇이 그렇게 위기고 무엇을 그렇게 경고하려는 걸까? 현 한국 사회는 1930년대 나치가 정권을 잡아가던 시기처럼 비이성적인 진영 논리가 국민들의 마음을 잡아먹어가고 있다는 것이 진 전 교수의 진단입니다. 이런 진영 논리가 참과 거짓, 선악의 기준까지 바꿔버리는 혼돈 상태로 한국 사회를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 진 전 교수의 일갈입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진영 논리에 빠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치 1930년대 독일 사회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막 좌익, 우익. 그런데 한국 사회는 일단 진영부터 자기가 속할 진영부터 정한 다음에 거기에 입각해가지고 참거짓의 기준과 선악의 기준을 다 바꿔버리니까 맞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내로남불이라고 하나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너희들이 하면 불만이다. 그 다음에 불륜이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이런 내로남불은 대중의 우민화와 상식과 원칙, 정의의 붕괴를 초래한다는 것이 진 전 교수의 지적입니다. 그럼 한 개인으로 볼 때는 한 사람이 한 입으로 두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바보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의 사람들이 너무 열중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를 정말 비논리적인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너무 안타깝고요. 또 사회의 정의를 다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이게 너무 안타깝고 그런 생각입니다, 요즘은. 피아를 가리지 않고 방향도 없이 좌충우돌한다. 진중권이 변했다는 일각의 지적과 비판에 대해선 변한 건 그들이라고 응수합니다. 그럼 진보가 어느덧 기득권 세력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진보의 이념 자체가 지금 무너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가만히 있어요. 저는 항상 제 위치에 있었고요. 그 사람들이 이상해진 거죠. 그래서 뭐 변했다 그러는데 그들이 변했죠. 그렇잖아요. 보이잖아요. 진보를 얘기하던 사람들이 지금 보수주의자랑 똑같이 행동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가장 질 나쁜 보수주의자. 진보 논객에서 진보 저격수로 변신. 자신에 대한 극단적인 비판과 비난, 환호와 지지에 대해 진 전 교수는 자신은 그런 이른바 진중권 현상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며 이 또한 언젠가는 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뭔가 불만을 갖고 있고 뭔가 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답답함이 저를 통해서 표출이 되는 것뿐이고요.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은 저는 이 사태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에 불과하다. 이미 그런 정서들. 어느 아일랜드 비행사가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다는 제목의 예이츠 시를 좋아한다는 진정 교수는 그 시의 한 구절을 인용하며 자신은 앞으로도 잠수함의 토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기 이제 그런 말이 나와요. 나는 내가 위에서 싸우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대항해서 싸우는 그 사람들을 증오하지 않는다. 근데 저도 그런 심정이에요. 다만 그냥 제가 볼 때 이건 상식이 아니다. 또는 원칙에서 벗어났다. 그렇게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비판하고 사람들한테. 진중권 전 교수의 격정 토론은 21일 금요일 오후 8시 첫 방송되는 법률방송 초대석 제1부 예술, 법과 충돌하다, 28일 금요일 제2부 예술, 진짜와 가짜, 3월 6일 금요일 제3부 한국사회 진영을 넘어서 편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방송 윤현서입니다. 네,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하는 타다는 콜택시가 아닌 기사 딸린 렌터카라는 법원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타다의 모기업인 쏘카는 법원이 미래의 편에 서줬다고 환영했고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꼭 택시기사들이 더 죽어나가는 꼴을 봐야겠냐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장한지 기자가 선고가 내려진 서울중앙지법 안팎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타다는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타다 운영업체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차량을 고객에 제공하는 방식의 서비스입니다. 재판에선 타다 이용자가 차량을 호출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게 차량 임대차 계약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타다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라며 타다 손을 들어줬습니다. 타다 이용자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초단기 임대한 승합차를 인도받은 사람으로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여객이 아니다라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에 대해 고전적 이동수단의 오프라인 사용에 기초해 처벌 범위를 해석하고 확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법리에 비춰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기존 여객자동차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한마디로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분단위 예약으로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 렌트를 제공하는 초단기 렌터카 서비스라는 게 법원 오늘 판결입니다. 이재용 대표와 박재욱 대표는 선고 직후 후련한 표정으로 법원이 미래로 나가는 길을 열어줬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제 새로운 기업으로서 그 회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은 나아가 설령 타다 서비스가 불법이라고 해도 이재용, 박재욱 대표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근거로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 개시 전 국토교통부에 문의를 해서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점, 승용차를 이용해 마케팅을 하거나 이용자 탑승을 유도한 점이 없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 완승을 거둔 타다 측은 택시업계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찾아보겠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저희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이 모빌리티 생태계를 더 잘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이동 약자라든지 아니면 저희 드라이버라든지 그다음에 택시업계와도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고민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하지만 오늘 법원의 타다 무죄 선고에 고성을 지르며 거칠게 항의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택시지 그게 렌터카입니까? 왜 호자 하자를 붙여가면서 왜 영업을 하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호가 영업입니까? 앞으로 택시인들이 한 10명만 죽으면 이 법이 바뀔까요? 이 법이 이 택시라는 게 진짜 맨 밑바닥인데 이 밑바닥 신세를 갖다가 죽으라고 하는 건데 너무 실망했고요. 좀 처음에는 그럴 듯하니 좀 가더니 너무 심하고 황당하고 너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애비고 뭐고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저게 콜택시를 부르는 거지 무슨 초단기 렌터카 서비스냐라는 게 택시기사들의 반발입니다. 택시가 조금 커지고 에어컨 하나 단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40년 지난 지금에 와서는 신경자라 해가지고 이 에바라 발견해가지고 공짜로 먹으려는 이런 세대 가지고 온 겁니다. 택시 운전 40년 만에 이런 같은 자꾸 누차 얘기하지만 판사 본인도 타자를 타보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국회엔 현재 렌터카의 경우 관광 목적 등의 경우에만 기사를 제공할 수 있는 이른바 타다금지법이 발의되어 있는데 오늘 법원 판결로 법안 추진 동력이나 명분이 상당 부분 소실될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이 타다는 콜택시가 아닌 기사 딸린 렌터카라고 판결함에 따라 타다 합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택시업계와의 갈등의 골 역시 한층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국회에선 오늘 노태학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야당에선 노 후보자의 부동산 다운 계약서 작성 등 도덕성과 자질에 대한 날선 비판을 쏟아냈고 여당은 상대적으로 정책이나 현안 관련 질의에 집중했습니다. 인사청문회 현장을 신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태학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크게 제기된 의혹이나 논란이 없어 증인도 참고인도 없이 진행됐습니다. 한양대 출신인 노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조부의 독립운동 옥고와 어려웠던 가정 형편 등을 언급하며 몸을 한껏 낮췄습니다. 독립운동을 하시느라 집안을 돌보지 못하신 영향으로 아버지는 평생을 염색 공장 근로자로 일하시고 어머니 또한 하루도 빠짐없이 경제활동을 하야 할 정도로 어려운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가난한 유학생에게 학업을 계속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우리 사회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진 질의에선 노 후보자의 아파트 다운 계약서 작성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또 노 후보자가 법관으로 재직하며 카톨릭대에서 4학기 동안 장학금을 받고 논문도 쓰지 않고 생명윤리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것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거저 장학금을 받고 논문도 쓰지 않고 석사 학위를 일반 서민들은 생각할 수 없는 이런 학위를 이렇게 거저 받는 사회가 과연 공정한 사회냐, 저는 여기 질의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 후보자는 부동산 다운 계약서는 2006년 실거래가 신고 의무 이전이긴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점 부끄러움을 느낀다며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카톨릭대 석사 학위 관련해선 대학원 동기들도 장학금을 많이 받았고 학위는 자격시험으로 대체했다고 해명하면서도 송구하다고 거듭 몸을 한껏 낮췄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제 의문을 가지시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여러 가지로 송구스럽게 생각.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책이나 현안 관련 질의에 집중했습니다. 권칠승 의원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재판 전 공소장 비공개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 피의사실 공표가 피의자의 인권 침해라고 하는 범죄 행위를 넘어서 일반 대중에게 피의자에 대한 유죄의 심증을 심화시켜서 결과적으로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사법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 침해인데 그 점에 대해서 대법관 후보로서 견해가 어떻습니까? 정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 전 공소장 비공개에 대해서도 노 후보자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진 않고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판결문 공개 확대에 대한 입장을 묻는 민주당 금태섭 의원의 질의에도 노 후보자는 역시 지적에 동감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통 평범한 국민들은 우리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 접근이 불가능하게 해놓고 천관 변호사님들은 의뢰인들이 보는 앞에서 후배 판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김 판사님 죄송한데 요 판결 좀 주실 수 있는가요? 하고 받는단 말입니다.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관 위원님께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그렇게 동감합니다. 네. 법관이 청와대나 국회로 직행하는 사례를 문제 삼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국민들이 상당히 걱정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우려에 수긍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자신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술친구라거나 추미애 장관과 한양대 동문인 점이 대법관 지명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습니다. 노 후보자는 오늘 청문회에 이어 국회 본회의에서의 임명동의 표결을 거쳐야 대법관으로 임명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야간에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무단 횡단하는 사람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더 높여서 가다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지난해 1월 12일 저녁 8시 35분쯤 경기 화성시의 한 편도 2차로를 주행하던 황모 씨가 무단 횡단을 하던 당시 54살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충돌했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황 씨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일단 사고가 난 도로는 도로변에 편의점이 있는 등 인적이 드문 시골 도로는 아니고 주변에 가로등이나 옥외 광고물 조명도 있어서 완전히 컴컴한 도로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1심은 이런 점들을 들어 비교적 원거리에서도 피해자를 발견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황 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게 1심 판단입니다. 2심은 하지만 황 씨가 무단 횡단하는 A씨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가 검은색 계통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발견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블랙박스 영상을 봐도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에야 비로소 A씨의 모습이 확인된다는 게 2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2심은 이 때문에 황 씨가 미처 제동 조치도 할 수 없었다. 황 씨가 어떤 교통법규도 위반하지 않은 점 등까지 고려하면 황 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3부 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오늘 2심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